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에릭 터나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아니, 빵빠밤빵. 이게 바르셀로나 아니고 뭘 이렇게 좋아해? 에릭 터나우 감독이 큰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되게 짜증난다 나 이거 시작부터. 야, 아약스는 터나우 감독 나가면 누가 감독해? 큰일 났어 이제. 아직 아니 무슨 후임이 결정된 게 아니야? 1819 시즌에 코치했던 스레더 얘기도 있고 뭐 페노르트에서 보상금 지불하고 감독을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엔 다 어이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냥 헤이팅을 올려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회가 있으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두고 봅시다. 어떤 감독 영입하는지. 네. 야, 터나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습니다. 터나우 감독의 선배들이 야, 메뉴 감독 어렵다. 메뉴 그렇게 얘기해도 어렵다. 나는 자신 있어 이거지. 난 모르겠다. 놈이야 이거지. 나는 모르겠다. 바날 감독도 야 거기 가지 마라. 상업적인 구단이다. 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라이프 랑닉 감독도 얘네들 말 안 듣는다. 이런 거 다시 얘기해줬는데 결국 터나우 감독이 메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 터나우 감독이 야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메뉴의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6위입니다. 내년 시즌 챔스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지금 이 분위기면은? 터나우 감독이 지휘봉 잡자마자 유로파 리그에서 뛰게 생겼어요. 컨퍼런스 리그 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닐 거야. 진짜 챔스 뛰다가 아니 생각해보면은 터나 감독이 아약스에서 보낸 기간 동안 꾸준히 챔피언스 리그에도 올려놓고 우승하고 그러면 성적도 내면서 UEFA 리그 클럽 랭킹을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는 이제 드디어 탑 10에 들게 생겼어요. 아약스가. 오.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근데 뭐해? 그 올려놓은 장본인은 떠나고 클럽은 풍비박산 나게 생겼고 네. 선수들도 다 떠나고 이게 뭐냐고 이거. 와, 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약스 경기 꼭 봐야지. 어떻게 얻어터지나. 아니 시드도 어떻게 무너지나. 시드도 두 번째 시드 받을 것 같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쪽팔리게 생겼다 이제. 네. 일단 이제 터나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단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대폭적으로 선수단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터나우 감독이 그럼 누구 영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터나우 감독은 빌드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감독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네덜란드 감독이 그렇듯이 터나 감독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이 되는 센터백 거기다가 중앙 쪽에서 바로 패스 공급원을 할 수 있는 선수 네. 그 측면 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자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네, 터나 감독이 물론 가진 자원으로 또 최상의 능력을 끌어내는 모습들도 과거에 위틀레트 시절에 보여준 적은 있거든요. 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란 무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클럽의 무게를 생각하면은 좀 더 강력한 팀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네덜란드 리그라든가 아니면 아약스에서 자신이 봐왔던 선수에 대해서 영입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프랭키 데용? 프랭키 더용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네. 네, 프랭키 더용도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는 그렇죠. 이유는 네. 터나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아마 터나 감독이 지봉을 잡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연결될 거라고 봐요. 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약스에서 누구를 원하느냐. 그렇죠. 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을 봐야 돼요. 일단 맨유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할 공산이 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적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더라도 그만한 급의 선수를 데려오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터너 감독과 라인이 있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아약스에서 같이 그렇죠.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선수는 팀버죠. 그리고 센터백 팀버. 네, 센터백 팀버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팬들과 맨유 팬들이 최근에 아약스 그리고 아약스에서 이 팀버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모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지금 센터백 때문에 지금 뚜껑이 열렸거든. 그렇지. 센터백 그리고 빌드업 역할 때문에. 아니 해리 메가이어, 린델레프, 바란 이름값은 나름대로 쨍쨍한데 네. 활약상은 이거는 뭐야? 그렇지. 이런 수준이니까. 미칠 수준인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센터백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팀버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맨유와의 궁합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먼저 팀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네, 과감한 전진과 볼 운반 능력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에 관여하는 단신 수비수다. 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재능이고 네덜란드 아약스가 기대하는 그리고 아끼는 수비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단신이에요. 키가 179거든요. 예. 이런 선수가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피지컬적으로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오는 리그인데, 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전에서 높이 경쟁을 시키는 리그인데 신장이 이 정도라면 버텨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의문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라이트백도 겸할 수 있어요. 측면을 겸할 수는 있으나 주 포지션인 센터백이고 단신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어리그의 이 물리적인 강함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큰 핸디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신장을 극복하는 능력도 파트너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비교해서도 저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테나 감독이 만약에 실제로 정말 원했다라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신체적 약점을 안고라도 후방 빌드업 체계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거고, 다행히 신장은 작으나 속도, 순발력 이런 기동력인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왔던 선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블린트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걔를 달리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서기는 확실히 좀 신체적으로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세워서 변형 백스리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터너 감독이 팀버를 영입한다면 변형 백스리도 분명히 활용할 겁니다. 네. 네, 그것까지 계산해 두고 팀버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센터백이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팀버하고 강하게 연결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이 미드필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도용하고 연결이 네.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가오는 여름에 바르셀로나에서 프랭키 도용을 빼가기란 정말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흐라벤베르는 어떤가? 흐라벤베르가 지금 바이언과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적료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테너 감독이 원한다면은 좀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선수 본인이 측면에서는 뭐 맨유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와 별개로 또 큰 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 터너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나? 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에요. 아예 근본적인 문제로 가서 터너 감독이 자신이 같이 키우고 뭐 성장시킨 선수라고 할지라도 네. 이 선수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그 터너 감독 체제를 좀 쭉 한번 둘러봐야 될 텐데요. 이 흐라벤베르가 주전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더영과 계속 비교가 됐고 네. 실제로 터너 감독이 더영의 대체자로 더영의 역할을 맡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더영과 흐라벤베르는 또 다른 캐릭터라는 걸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역할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흐라벤베르의 최적의 자리 그리고 최적의 역할을 찾는 데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영을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흐라벤베르가 물론 올 시즌에 여러 역할을 겸하면서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빌드업, 후방 빌드업 역할도 굉장히 잘해준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큰 무대에서 나가서 이렇게 큰 팀을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만한
현재의 기량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오히려 웨스트햄의 디클런 라이스를 거액을 주더라도 영입한 다음에 거기서 터너 감독 특유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네. 변화를 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선수가 안토니예요. 네. 안토니도 계속 연결되고 있죠. 팀버와 함께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아까 팀버를 블린트와 연결하듯이 이 안토니를 지에우와 연결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분명히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큰 틀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고요. 지에우는 과거 헤렌벤 시절부터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분명히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인 선수예요. 네, 맞아요. 네, 미드필더인 선수인데 그래서 측면에 네. 두더라도 중앙에 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안토니는 라인을 타는 게 익숙한 선수예요. 날개란 뜻이죠. 그러면서 측면에서 변속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동료를 활용하면서 공격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빠른 공격을 주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선 측면에서 보조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고 올 시즌 후반기에는 부진에 빠졌던 지난 시즌 후반기와는 다르게 또 여러 경기에서 해결사 기질도 보여줬거든요. 요게 조금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안토니 선수는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은 네. 제가 해설하거나 본 안토니 선수의 플레이는 솔로 플레이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동료하고 연동에 들어갔을 때 위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팀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자신의 속도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감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비수들을 이제 1대1 능력에서 제쳐낸다거나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100%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굴곡이 좀 있어요. 예. 기복이 있다는 거죠. 기복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올 시즌 후반기에 좋은 모습, 해결사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군데군데 이렇게 좀 굴곡을 보여줬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때요? 안토니하고 마즈라이의 호흡이 정말 좋잖아요. 네. 둘 다 영입하는 건 어때요? 좋죠. 그러면은 그리고 어떤가? 감독도 터너 감독이면 네. 그건 아주 좋지. 왜냐하면 오른쪽의 유닛을 아약스에서 맨유에 그대로 이식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주 좋은 그림인데 대신 마즈라이는 지금 바이언으로 거의 네. 굳어져 가는 그림이에요. 내가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 좀 못할 짓을 하고 있나? 아, 헤라벤베르하고 마즈라이 얘기를 자꾸 꺼내서 아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게 맨유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그림은 없죠.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터나우 감독에 네. 전화해 터나우 감독 마즈라이 전화번호 모르나? 띠띠띠띠띠 그 분명히 나랑 함께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이거는 안토니에게도 좋은 신호일 수가 있는 게 안토니 선수가 아까 기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즈라이가 부재할 때 부진에 빠지는 빈도도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만큼 마즈라이가 안토니를 지원해주고 안토니가 마즈라이를 지원해주는 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 이식해온다면은 또 그만큼 터너 감독이 손대야 될 부분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세트로 구매하는 게 1+1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죠. 마즈라이 네. 이종류 없잖아요. 네, FA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토니 금액으로 마즈라이까지. 바이언 오피셜 뜨기 전에 네. 재빨리 하이제키. 재빠르게. 야, 움직여, 네. 무브. 네. 낚아챌 수 있어. 이게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안토니 이 선수의 이제 특징만을 놓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패턴과 동선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측면에 갔을 때 측면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 패턴과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지선다나 수싸움에 그렇게 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를 확실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플레이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무위에 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왼발에 이 강력함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기복이 있어서 이게 이 안토니 선수의 대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과거 PSV와
첼시 시절에 로벤을 조금 연상케 하거든요. 로벤이 바이언 시절을 보면은 왼발은 엄청난 무기였잖아. 대단했죠. 근데 이 로벤의 전체 커리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PSV 시절과 첼시 시절에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니었어요. 왼발 킥이. 이게 레알을 거치고 바이언에 정착하면서 정말 로벤 대표적인 무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도 약간 그 시절에 로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안토니가 갖고 있는 잠재력, 물론 지금 보여주는 실력도 대단하지만 틀을 한 번 더 깨면 얘는 정말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될 것 같은데 그 틀에 약간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번 얘기도 한 것이 로번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틀을 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상이 계속 따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대단한 선수라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틀을 깨기 전의 모습과 좀 유사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현재 기량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 선수가 만약에 이적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결코 적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계약 기간이 일단 25년까지 묶여 있고요. 애초에 아약스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거금을 투입한 선수예요. 1,500만 유로를 투입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성장세와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 4천, 5천만 원 그럼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협상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지 협상에 따라서는 더 높게 받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지불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량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더 고민을 하고 재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터너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봉을 잡았으면 중심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은 슈퍼스타들입니다. 터너 감독이 빅리그에서 쌓은 경험은 부족해요. 그럼 터너 감독이 이 선수단 장악에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수들로 채워나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선수단 장악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터너 감독이 아약스에서 뛰는 잘 알고 있는 팀버라든가 앙토니라든가 이런 선수들 영입에 관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아약스에서 뛰었던 선수들 뭐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 또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터너 감독이 온다면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물론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불안감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올 시즌 4위부터 하자.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여기서 안토니 조금만 제가 더 보탤게요. 조금만 보태자면은 테나 감독이 측면과 이선 전체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서 안토니를 실제로 영입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횡으로 간격을 좀 좁게 가져가면서 밀집형으로 꾸릴 것인가 아니면 측면을 크게 벌려서 안으로 좁혀 들어온 구조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인데 후자를 택한다면은 산초의 반대쪽에서 균형을 맞춰줄 자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메뉴의 이선 자원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선의 변화를 준다면 안토니 선수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르셀로나 또 너냐? 이런 얘기했잖아. 아니 맨유 이번엔 너냐? 야 이제는 바르셀로나 모자라서 이제 맨유까지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이 곤두 써야 되나? 야 신경 써. 터너 감독이 같잖아. 터너 감독이. 피곤해졌다 이제 진짜. 나는 아약스도 지금 걱정인데. 난 그것도 좀 궁금해. 요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터너 감독이 과연 성공할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만약에 올 시즌에 메뉴가 챔피언스리그 못 나간다면 다음 시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탑4가 되겠죠. 근데 탑4에 사실상 맨시티와 리버풀은 그래도 다음 시즌까지는 굳건할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 그러면 첼시, 아스날, 토트넘. 그렇죠. 그렇다면 두 자리를 놓고 싸야 되는데 아스날은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고 첼시도 물론 지금 이적 문제 때문에 이제 전력 보강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이 잘 구축돼 있는 팀이고
토트넘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먼저 앞서 나가 있는 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팀들을 열심히 팀을 만들어가면서 쫓아가고 따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탑4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한 시즌이 4분의 1 시점이 갈 때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경쟁을 하다가 아쉽게 좀 뭐 5, 6위 정도에 그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9경기 정도 소화했을 때는 틀이 잡혀야 된다. 늦어도 그래도 한 12라운드, 14라운드? 그 전에 10라운드 전에 잡히면 좋지만은 그래도 늦어도 그 정도는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자, 네. 김kin강 씨는 터나우 감독이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접고 빨리 돌아야 되거든. 야, 이제 떠났어. 아직 가지도 않았다, 진짜. 어. 벌써 돌아오길 바라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네. 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여름에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끝까지 지켜봅시다. 형 힘들면 전화해.